네, 지난 시간에 곱셈 퀴즈 예제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같은지 물어보는 비교 연산을 해봤고, 그리고 소괄호로 우선순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해봤었죠. 지난 시간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은, 이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이 소괄호랑 프린트f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이 소괄호는 다른 의미의 소괄호입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기호는 같은데 사용되는 곳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헷갈리고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 소괄호랑 이 소괄호가 다르고요. 그리고 쌍따옴표 안에 있는 이 소괄호는 출력을 위한 그냥 문자 데이터일 뿐이니까 이것도 다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은 비교 연산자를 더욱 다양하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네, 일단 조건문부터 시작을 해보죠. 조건문. 조건문은 C언어에서 if라는 녀석으로 있습니다. if, if 만약에 라는 뜻이죠. if 뭐뭐면은 이거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조건에 맞으면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조건이 들어가죠. if 조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퀴즈에서 정답이 맞으면은 정답이라고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용한 개그가 있습니다. 개그. 엄마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슈퍼 가서 우유 하나 사와라. 아, 계란 있으면 6개만 사와라. 아들은 우유 6개를 사왔다. 계란 있더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C언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개그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if 계란 있으면 6개 계란 있으면 6개 사라. 이런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란이 있기 때문에 우유를 4개 사왔다 이거죠. 없으면 우유 하나 사올 건데. 그래서 계란이 있는가 없는가가 조건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그런 개그였고요. 이건 개그고 실제로 코드를 짜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쓸 때 if 이렇게 쓰면 되고요. if 이렇게 쓰면 되고 조건을 줄 때는 소괄호로 줍니다. 소괄호로. 이 소괄호는 if에서 조건을 주기 위한 소괄호로 함수의 이 소괄호랑은 또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른 게 많죠. 이 소괄호도 또 다른 의미의 소괄호입니다. if에서 조건을 주기 위한 소괄호죠. 그래서 조건을 주는데 조건은 참 또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써놓은 걸 보면은 아까 if에서 조건 있고 맞으면 실행 이렇게 맞으면 실행하는 문장을 넣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퀴즈가 맞았냐 틀렸냐 하고 맞으면은 정답이라고 출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퀴즈 맞았냐 틀렸냐 즉 참 거짓 맞으면 참 틀리면 거짓 이렇게 조건을 참 거짓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퀴즈에서 사용했던 사용자의 입력이 13 곱하기 32 퀴즈의 정답의 값과 같은가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참이면은 그 다음 문장을 하나 실행을 합니다. printf로 정답 이렇게 써놓을까요? 세미콜론으로 끝나죠 문장은. 그래서 만약에 인풋이 정답이 맞으면은 정답이라고 출력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한번 F11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후 실행. 정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답을 맞추면 416이었죠? 그럼 정답 이렇게 뜹니다. 틀리면 정답을 틀리면 안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짰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if문에다가 조건을 주고 조건이 참이 되면은 그 다음 하나의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if문 뒤에 이거는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왜 세미콜론이 없냐? if문은 그냥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렇게 판별을 하는 녀석이고 실제로 그것에 의해서 이 조건에 의해서 작동될 부분은 이 아래 printf하고 세미콜론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세미콜론 안 쓰고 여기에만 세미콜론을 씁니다. 그래서 if문에서 이 조건이 맞으면 실행될 부분이 세미콜론이 나오는 곳까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f문이 영향이 이 세미콜론 있는 이곳 문장까지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f문으로 인해서 이 13번째 문장이 실행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탭으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읽기가 편하죠. if문에 의해서 이 printf가 실행될지 안 될지 결정된다. 그래서 참이 되면은 이 부분이 실행되고 이 부분이 참이 아니면은 실행을 안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그냥 종료가 됐죠. 다시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틀리면은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됐고요. 맞으면 이렇게 정답이라는 부분이 실행이 되었죠. 네, 그래서 if문은 세미콜론이 나오는 데까지 if문이 나온 후에 if문으로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계산할 수 있는 이 조건이 주어진 후에 그 다음 세미콜론이 나오는 한 문장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될지 안 될지를 결정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항상 참을 넣으면은 0이 아닌 값은 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참을 넣으면은 정답을 맞았는지 틀렸는지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정답이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문이고요. 0을 넣으면은 거짓이니까 실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아닌 경우에는 오답이라고 출력을 하고 원래 정답은 뭐다 라고 출력을 하고 싶겠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 대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 인풋이 13 곱하기 32가 아닐 때가 참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비교 연산을 쓰냐? 참이 아니다는 수학에서는 이게 같다고 이게 틀리다죠. 그쵸? 그리고 C 언어에서는 이 같다를 이 두 개짜리 연산으로서 같냐 라고 의문을 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고 그쵸? 그럼 다르다는 어떤 식으로 쓸까요? 다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확히는 비교 연산자니까 연산을 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느낌표하고 이 등호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응 달라 하면 이게 참이 되는 거죠. 그쵸? 다르냐 라고 불러서 그래요 다릅니다 라고 긍정적인 답이 오면은 참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물어보는 형태로 외우세요. 이게 다르다라고 외우는 것보다 다르냐라고 이게 의문형으로 외우는 게 좀 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에 똑같이 값이 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는 1이 오고 오른쪽엔 0이 오면은 값이 다르죠.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니까 참이 되는 겁니다. 참이 되고, 같으면은 다르냐고 물어봤는데 같으니까 틀리죠? 그럼 거짓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것을 이용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not equal 13 곱하기 32 print f 오답 정답은 %t 여기 뒤에도 줄 바꿔주는 것을 넣어보죠. 이렇게 하고 뒤에 %t에 넣을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13 곱하기 32를 13 곱하기 32를 네. 그럼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틀리면
오답, 정답은 416 이렇게 되고 맞으면 정답만 이렇게 뜨는 거죠. 프로그램이 흐름이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변수 인풋을 만들고 곱셈 퀴즈 출력하고 이거 출력하고 이거 출력하고 사용자로부터 10진수로 데이터를 입력받죠. 그리고 12번째 줄에서 사용자의 입력이 13 곱하기 32랑 같냐고 물어봅니다. 같으면 출력을 하고 다르면 출력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15번째에서 사용자 입력이 13 곱하기 32랑 다른지를 다른지를 지금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르면 참이죠. 그래서 if 여기 소괄호 안에 참이 되면은 그 다음 한 문장 이 부분을 출력을 하고 아니면 출력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13 곱하기 32가 아니면 참이 돼서 오답 정답은 13 곱하기 32의 결과값 이렇게 출력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출력을 안 하고 리턴 0 해서 종료가 되는 거죠. 이거 흐름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맨 처음에 이거 출력하는 부분을 시작이라고 보면은 시작을 한 후에 사용자의 입력을 받죠. 사용자의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정답이냐고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정답이 맞으면은 정답이라고 출력을 하죠. 정답 비교라고 써야겠네. 정답 체크. 그래서 참이 되면은 정답이 되면은 정답 출력. 참이 되면 정답을 출력하고 거짓이 되면은 참이 되면 정답 출력하고 거짓이 되면은 그냥 출력을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답 체크를 합니다. 오답 체크. 답이 오답이냐. 그리고 정답을 체크한 후에도 오답 체크로 넘어가죠. 그쵸? 오답 체크를 해서 이건 거짓이 아니고 오답이라고 써야 좀 더 의미가 맞는데 오답 체크를 해서 오답이면은 오답 출력. 오답에 해당하는 부분은 출력하죠. 그 다음에 정답이면은 그냥 끝내죠. 오답 출력한 후에 또 끝내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 부분이 곱셈 퀴즈 하고 13 곱하기 32는 하고 답은 하고 출력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습니다. 스캔F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if문으로 정답을 체크합니다. 이 사용자의 입력이 13 곱하기 32 우리가 문제 낸 거랑 같냐? 정답을 체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이 맞으면은 정답 쪽으로 가서 정답을 출력하죠. 정답이라고 출력을 하죠. 정답이라 출력하는 부분이 printf 정답 출력하는 부분이죠. 정답을 출력한 후에 오답 체크를 하죠. 오답 체크를 해서 사용자 입력이 13 곱하기 32랑 다르냐라고 해서 다르면 참이 되면은 오답을 출력을 하죠. 그래서 오답 출력하는 부분은 이 오답 정답은 뭐뭐 이렇게 출력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끝내죠. 그래서 실행을 직접 한 거랑 이 순서도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13 곱하기 32에서 오답을 했다. 그럼 오답 정답은 416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 흐름은 어떻게 되는 흐름이냐? 시작해서 입력해서 1을 입력했습니다. 그쵸? 1을 입력하고 정답을 체크하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거짓이 되죠. if문 아니 거짓이 돼서 그냥 아래로 내려가고 오답 체크를 하는데 오답이죠. 그쵸? 오답인 게 맞죠. 그래서 수식이 참이 되죠. 참이 돼서 오답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 체크에 대해 해당하는 이 부분이 참이 되면은 정답을 출력하는데 참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오답 체크한 부분이 이 식이 오답이니까 참이 되죠. 그쵸? 13 곱하기 32는 우리가 입력한 1하고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참이죠. 그래서 오답을 출력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번엔 정답을 출력하는 걸로 해보면 이렇게 정답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또 이 흐름을 보면은 416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정답을 체크했을 때 정답이 돼서 정답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오답 체크했는데 오답이 아니니까 거짓이 돼서 아래로 계속 내려서 끝나죠. 그쵸? 여기선 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너무 흐름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체크를 2번이나 할 필요가 사실 없죠. 그쵸? 어떻게 하면 좀 더 짧냐? 딱 이 그래프를 보면은 어떻게 하고 싶냐?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하고 싶다는 거죠. 정답을 체크해서 정답이면 정답을 출력하고 그 외의 경우 아닌 경우, 정답이 아닌 경우, 오답인 경우 오답 출력하고 오답인 경우 오답을 출력하고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고 싶다는 거죠. 정답 체크를 한 번만 하고 참이면 정답을 출력하고 거짓이면은 오답을 출력하고 끝내고 싶다는 거죠. 굳이 정답 체크, 오답 체크 이렇게 비교를 2번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좀 더 짧아지죠, 거리가. 시작 입력 정답 체크 하면 정답이면은 정답 출력하고 바로 끝나고 그리고 정답이 아니면 오답이면은 오답을 출력하고 바로 끝내는 이렇게 비교를 한 번만 하는 걸로 짧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그래서 else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else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으면은 단어를 검색을 해야겠죠? else. 그래서 또 다른 이런 뜻입니다. 영어 단어로 else, 그렇죠. 그 밖에 다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아까 오답이면 출력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if문에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하고 이 소괄호 안에 식이 참이 되면은 프린트를 출력하고 끝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끝나고 소괄호 안이 거짓이면 이 else에 해당하는 문장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끝나는 그런 작동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1 틀리면 바로 오답, 정답은 416. 그리고 맞으면 416으로 맞으면은 정답.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내부적으로 흐름이 좀 더 간단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f문이 있고 else문이 있는데요. else도 똑같이 뒤에 세미콜론이 안 붙어 있죠. 안 붙어 있는 이유는 else가 나온 후에 else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else가 어떠한 녀석을 else에 의해서 이 문장을 실행하고 안 하고를 결정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세미콜론이 나올 때까지 한 문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f문의 이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참이면은 if에 해당하는 이 문장을 출력하고 해당하지 않으면은
해당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else에 해당하는 문장을 실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 다른 이란 뜻으로 else라는 문장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참이면 이걸 실행한다. 그 밖에 다른 경우, 즉 참이 아닌 경우죠. 참이 아닌 경우는 else를 실행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인 경우는 시작에서 입력, 정답 체크, 그래서 정답이면 정답으로 간 후에 바로 끝나고,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다. 즉 조건문 아니 거짓이다 라고 하면 오답으로 가서 오답 출력하고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else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곱셈 퀴즈는 여기서 변형을 끝내고 좀 더 다른 비교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까요? 비교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같냐, 다르냐에 대해서 배웠는데, 같냐, 다르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밖에 왼쪽이 큰 경우, 오른쪽이 큰 경우, 그렇죠. 부동어가 있고요. 그 외에 부동어가 있고요. 왼쪽이 큰 경우, 오른쪽이 큰 경우, 그것도 있고, 오른쪽이 크거나 또는 같은 경우, 그리고 왼쪽이 크거나 또는 같은 경우,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값을 출력을 하도록 하고, 식의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3 하고 왼쪽 부등호 하고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출력의 결과가 1 참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호냐,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왼쪽이 오른쪽보다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의미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문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뭐뭐한가, 이렇게 뭐뭐한가 이런 식이고, 이런 문장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연산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는 크다라는 연산자의 이름이고, 그래서 크다라는 연산자의 이름이고, 크다가 들어가면 큰가가 되죠. 왼쪽이 오른쪽보다 큰가 라고 되죠.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면은 참이 되는 연산자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greater라고 하죠. greater than 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작다도 있죠. 작다.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으면 참이 되죠. 이 경우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지가 않으니까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름은 항상 이런 규칙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가가 되는 거예요. 큰가, 크다. 네. 수학은 이렇게 쓰면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라고 논리형으로 참인 문장이 돼버리는데, 프로그래밍선 그렇지 않고 이것은 비교하는 연산으로서 두 개의 값이 있으면은 그 두 개의 값이 이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를 연산을 해서 결과가 참이 되고 거짓이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값이 지금 크니까 지금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냐고 지금 물어보는 그런 연산이죠.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냐고 물어보는 연산이고, 실제로 왼쪽이 크니까 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왼쪽이 작은 경우는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거고, 반대도 똑같습니다. 작은지 물어보는 거죠.
작은지 물어보는 작은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은가. 네. 작죠? 작으니까 참이 되는 겁니다. 작냐고 물어보는데 작다 라고 답이 오면은 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면 거짓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냐 라는 겁니다. 큰 경우에도 참이 되고 큰 경우에도 참이 되고 같은 경우에도 참이 되는 거죠. 값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참이 되는 거죠. 반대도 있습니다. 그 반대. 이거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냐. 그래서 작은 경우도 참이 되고 같은 경우도 참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참이 됐죠. 같은 경우도 참이 되고 작은 경우도 참이 됩니다. 그쵸? 그렇지 않은 경우 왼쪽이 더 커버리면 거짓이 되는 거죠.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같냐? 그래서 이거는 배웠었죠. 이거 말고도 왼쪽이 더 크냐? 왼쪽이 더 작냐?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않냐?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냐?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배웠죠. 그쵸? 두 개를 하면은 이거는 왼쪽 있는 데이터랑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같냐고 물어보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같다면은 결과로 1을 내주는 그런 연산을 하는 거고 같지 않으면 0을 내주는 연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0은 거짓이고 0이 아닌 수는 참이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이거는 왼쪽의 수가 오른쪽보다 크면은 네, 참을 계산해주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더하기 빼기가 연산자이듯이 이것도 연산자입니다. 이것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냐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을 때 참. 네. 수학에서 보면은 뭐 4하고 3 해놓으면 이게 참이죠. 그쵸? 그래서 참일 때 참에 해당하는 값인 1을 계산해내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 그래서 수학에서랑 차이점이 있다가 하면은 네, 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등호를 이용한 식이 있으면은 이게 항상 참이다 라고 하죠.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거는 연산자입니다. 더하기 빼기랑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왼쪽보다 크냐? 그래서 크면은 참, 아니면 거짓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학에서 이게 항상 참이다라는 건 이제 항등식이죠. 그쵸? 항등식이란 개념이 있었죠. 이거는 not equal, 같지 않다. 네,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등호 두 개짜리는 오른쪽과 왼쪽이 숫자가 같으면은, 네, 값이 같으면은 참을 계산해주죠. 이거는 같지 않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숫자 데이터가 다르면 참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는 기호가 이런 기호가 있죠. 그런데 네, 키보드에 기본적으로 이런 기호가 없을 뿐더러 특수 기호를 사용한다고 하면 불편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등호랑 짝대기를 쓰는 대신에 느낌표랑 등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하나의 연산자. 그래서 여기서 띄었으면 안 됩니다. 느낌표랑 이 등호 기호랑 띄었으면 안 되고 붙였어야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냐. 그래서 다르면 참인 겁니다. 반대죠. 얘랑은 반대입니다. 반대고. 이거는 네. 수학에서는 이런 게 있죠. 5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네. 5가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항상 참인 항등식을 의미하죠. 예. 그건 수학이고 C 언어에서는 이거는 왼쪽 값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 역시 키보드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 뭐 교과 과정에서는 이렇게 뭐 두 개를 긋기도 했는데 그 기호 대신에 이렇게 두 개짜리를 쓰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냐 이죠? 네.
이것 대신에 이런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호를 쓰는 거, 이렇게 두 개의 기호를 연속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호, C 언어는 영어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어식입니다. 한국식으로 뭐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같지 않다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렇죠? 같지 않다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등호가 먼저 나오고 느낌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C 언어는 영어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같지 않다는 not equal입니다. equal. 그래서 않다, 같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느낌표가 먼저 나와요. 느낌표가 먼저 나와서 not equal 이렇게 됩니다. 기호가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뭐 greater 우어 equal, less 우어 equal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크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 이건 한국식으로 해도 뭐 순서가 같으니까 헷갈릴 일이 없는데, 같지 않다 순서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제로 써볼까요? 예제로 써보면은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if문 배웠으니까. 그리고 if문에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냐라고 물어보는 연산자를 또 써봤었죠. 이왕 하는 거 변수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a다 3을 넣었죠. 그래서 a가 뭐 3이랑 같냐? 이거는 했었습니다. 여기까진 잘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뭐 같으면은 그냥 OK를 출력하도록 하죠. 네. 이 if 안에 식이 참, 즉 0이 아닌 숫자가 오게 되면은 if에 속해 있는 문장 하나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OK가 출력이 되는 건데, OK 뜹니다. OK 떴죠. 그래서 A가 3이랑 같기 때문에 연산을 해준 겁니다. 같으니까 결과값은 1이다 라고 1을 연산해 준 겁니다. 참이란 뜻이죠. 같지 않으면 거짓이기 때문에 0을 연산해줘서 안 뜨는 거죠. 그 다음에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냐? greater than 이라고 영어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수학에서 식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면은 참을 계산해내는 거죠. 계산해내는 거죠. 참, 즉 1을 계산해내는 거고, if의 소괄호 안에 참 값이 들어가면, 0이 아닌 값이 들어가면은 속해 있는 문장 하나를 실행하게 되는 거고, 3이 1보다 크기 때문에 OK가 떴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OK가 안 떴고요. 값이 3으로 같아도 안 뜨고 그런 거죠. 그 아래 거 작냐? 작냐 이거는 마찬가지로 두 개 값이 같을 때는 작지 않죠? 작지 않아. 그래서 거짓입니다. 작으면은 왼쪽이 3이 5보다 작죠? 그래서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OK가 뜹니다. OK 뜨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걸 직접 해보는 겁니다. 설명 아까 길게 했으니까 직접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not equal 같지 않냐? 그래서 A가 값이 3이죠. 그래서 3이 5랑 같지 않냐? 그래서 대답이 네죠. 그럼 참인 겁니다. 참이면 1을 계산해 내는 거고 if의 소괄호 안에 0이 아닌 값, 즉 참값이 오면은 한 문장 실행해서 OK 되는 거죠. 같으면은 같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OK가 안 뜨고 다 이런 식입니다. 크거나 같다도 해볼게요.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는 이제 이상, 그쵸? 이상. 이상 이하할 때 이상이죠. 그래서 A 값이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그래서 OK 뜨고 물론 같지 않고 더 커도 참이죠. 그쵸? 크거나 같을 때 참이니까요. 하지만은 왼쪽이 더 작게 되면은 거짓이기 때문에 결과가 거짓이 나온 거죠. 결과가 거짓이 나왔다는 거는 숫자 0값을 계산해 냈다는 겁니다. if 안에 0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문장 하나를 실행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냐? 그래서 물어보는 형태로 외우세요. 작거나 같냐?
작죠? 그쵸?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냐 해서 네 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즉 1 값을 계산해 내서 여기다가 계산해 내서 여기 1이 들어가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A에다가 스캔F를 입력을 받아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참이 되게 할 수 있고 거짓이 되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가위바위보 예제에서 등호로 해봤었던 것이고 그것도 다 다른 기호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같아도 참이고 하지만 왼쪽이 더 크면은 거짓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외울 때는 이제 왼쪽을 기준으로 왼쪽 값 왼쪽 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호 오른쪽 값이 나오죠. 그래서 기호 이름 외울 때는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어떠하냐라는 걸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같냐죠, 같냐. 왼쪽 값이 오른쪽 값하고 비교했을 때 같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크냐? 네.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왼쪽 값이 오른쪽보다 크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이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작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외우기 편하라고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소스 코드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용어를 쓰면 헷갈리죠.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 여러 사람들이 다 이런 규칙으로 읽습니다. 이 기호를 말이죠. 이 기호를 자기 혼자서 뭐 오른쪽이 왼쪽보다 작냐라고 해서 작은가라고 외우고서 그래서 뭐 작은지 계산해 내는 연산자라고 말하면은 다 이걸로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산자를 말하려고 하면은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큰지 계산해내는 연산자라고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다. 아니면 뭐 보다 큰지 계산해내는 연산자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 큰지 연산을 해내는 연산자라고 알아듣습니다. 네, 말이 좀 복잡하게 됐네요. 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같지 않냐죠, 그쵸? 다르게 말하면 틀리냐? 다르냐?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죠? 다르냐? 이거는 크거나 같냐? 마우스로 써서 이게 개판이네요. 이거는 작거나 같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오른쪽 값하고 왼쪽 값들을 비교하죠. 네.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라고 쓴 거고 연산을 해내기 때문에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과 다르다. 수학의 항등식과 다르다. 비교를 해서 연산을 하고 결과 값을 내놓는 겁니다. 참이면 1, 거짓이면 0. 네, 뭐 참이라는 값은 0이 아닌 값을 보통 말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1을 씁니다. 직접 출력을 해보면 1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어느 컴파일러든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A가 뭐 3하고 같냐? 이렇게 해보면은 1이라고 나오죠. 1 숫자 값으로 1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비교 연산자가 계산한 결과 값은 숫자 값이에요. 1 더하기 1 하면 결과값이 2가 되는 것처럼 1하고 뭐 1이 0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참이니까 결과값은 1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이 0보다 작냐라고 했을 때 이건 거짓이니까 연산한 결과값은 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비교 연산자 마치겠습니다.